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12분. 자, 코스피 200 지수 강보합. 예? 그대로예요. 자, 분기봉 상단선에서 멀어졌고 월봉 지금 윗꼬리를 만들고 있고, 그죠? 주봉은 계속 하단선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이고 할 게 없습니다. 예.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단선을 누르고 있잖아요. 상단선을 안 가니까 매도 못해. 그러니까 매도자는 홀딩만 하는 거고, 매수자는 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고, 일봉의 전봉 저가가 붕괴되면 오늘도 매수 못하는 거죠. 일봉, 네. 하단선이 어디 있지? 하단선이 P3이니까 얼마냐? 328.55예요. 네? 328.55에서 전봉 저가 사이입니다. 네, 매도는 못해요. 상단선이 없어. 그죠? 이건 약하고 이건 전고보다 높아요. 330.58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봉을 활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어렵다.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가 안 깨져야 돼요. 저가 깨지면 아닙니다. 저가 깨지면 매수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월봉, 네, 윗꼬리 달고 있고, 주봉, 네, 하단선에 걸쳐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내려갈 수는 있는데 매도는 못해. 이게 걸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튕길 수 있어요. 자, 일봉은 하단선이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P3 329.84에서 전봉 저가 사이에요. 상단선은 331.80입니다. 전고 위에 있으니까 매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실 거면 주봉 매도가를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자, 코스피. 자, 분기봉 상단선에서 밀렸어요.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월봉 윗꼬리 달고 있고, 네, 주봉 하단선 찍어 누르고 있어요. 이제 이거 누르고 있으면 신규 매도는 없는 거예요. 홀딩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매도자는 홀딩밖에 안 돼요.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일봉은 저가 안 깨면 매수고요. 저가 깨지면 오늘은 네, 매수 없죠.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분기봉 밀렸죠? 네? 밀렸잖아요. 여기서 밀렸다고. 그러니까 요 위가 매도가였다고. 네. 자, 이제 종가가 전봉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급락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종가가 전봉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종가 투자 심리도 내려가면서 급락 구조가 돼요. 자, 월봉은 이제 하단선 부근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단선 찍으러 가고 있어요. 이제 기대해 봐야죠. 말일까지 얼마를 내릴 거냐. 이제 음봉까지 왔어요. 저가 깨졌으니까 끝. 예? 저가가 깨졌으니까 끝이에요. 예, 이번 주 매수는 없는 거예요. 볼 거 없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어디까지 죽을 거냐죠. 예,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죽을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예, 나머지는 뭐 볼 게 없고. 에코프로가 지금 뭐 182만원? 목표가가 182만원이잖아요. 어마무시해요. 182만원. 예. 차트로는 한 30만원 정도가 목표가예요. 30만원 정도가 목표가입니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한 30만원까지는 보여요. 지금이 얼마냐?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반토막 정도는 날 수 있고요. 위로 목표가는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100만원대까지 시세가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주봉이 고가, 저가, 종가 다 내렸거든요. 투심이 보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가는 속도보다는 30만 원 쪽으로 가는 속도가 저는 더 빠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반토막 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에코프로 여기서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토막 나면 코스닥이나 코스닥 150 지수가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투자자가 알아서 잘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상방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에코프로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그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쉽지 않다. 상방이. 사실 뭐 에코프로를 보고 사람들이 182만 원 목표가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182만 원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이 이제 적자 나는 기업도 지금 6만 원 넘잖아요. 6만 4천 원. 삼성전자 예전에 연간 59조 벌을 때 5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적자 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6만 4천 원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180만 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적자도 지금 저렇게 비싼 가격을 쳐주니까요. 삼성전자가 적자 날 가능성이 있으니 망정이지, 흑자에서 한 10조만 벌었어도 지금 한 15만 원은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갯소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개인이 409억을 사고 외국인이 485억을 팔고 기관은 86억을 사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은 도저히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무게감이 일치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뭔가 싶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고래가 있어야 방향이 있는 거지. 277억을 사요. 425억을 팔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끌어올릴 거면 뭐 조 단위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다 던지든가 해야 되는데 뭐 없어요. 간만 열심히 보는 거죠. 선물은 346억 매도입니다.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됐어요. 오늘 재밌는 거는 어제 그 개인이 풋을 한 150억 정도 샀잖아요. 팔았죠. 어제 개인이 풋을 150억 정도 팔고 외국인이 한 164억 정도 샀어요. 풋을. 오늘은 반대로 개인이 콜을 44억을 사고 외국인이 43억 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은 콜 매도는 하면서 풋 매수는 그대로 들고 있는 거죠. 풋 매수 164억 들고 있고 그다음에 콜 매도 45억을 집행하는 거고, 개인은 어제 풋 매도 164억 150 정도 집행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만 보면 사실 그렇게 상방의 우호적인 흐름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물이랑 현물의 흐름을 보면 없어요, 답이. 이건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의지가 보일 때까지는 눈치는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그 상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지하려면 개인이 왕창 사야죠. 근데 뭐 사는 것도 없어. 차라리 코스닥처럼 이렇게 1120억 이렇게 사면 지금 외국인이 계속 올려 팔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지금 계속 팔아왔구나.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계속 팔잖아요. 개인은 계속 사고. 그럼 이거는 쉽지 않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기관은 또 안 팔아. 또 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참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런 짓 하면서 계속 개인은 콜 사고 외국인은 콜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는 이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거래를 축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만 보면 상방으로 강하게 가려는 의지는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상방으로 강하게 가려고 뭔가를 집행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